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한국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인데요. 그 지금 한국이 올해 들어가지고 전기 자동차 그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2021년도 제도 계획에 대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돼 있다. 6천만 원 넘냐 안 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50%냐 100%다 주냐 이렇게 잘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Y 롱레인지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고 보조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코리아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그 내용을 이제 영자로 이제 기사화했더니,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요런 그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녹색 그 에너지 자동차 정책, 친환경차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기차를 살려면은 높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어, 그걸 구매하는, 앞으로 구매해야 될 그런 소비자들과 차를 만드는 제조 회사들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짐을,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에서는 새로운 이제 에너지 친환경차 그 판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데, 코리아 타임스에서 이제 기사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한 상황인데, 그 새로운 정책이 어떤 거냐면, 자국 내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그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제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받고 어, 그 과태료를 내야 되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라고 합니다. 네, 정책의 기준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충족된 그런 회사들은 초과해서 다른 회사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크레딧을 초과해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탄소 크레딧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내연기관 차를 팔게 되면 그 할당된 크레딧을 못 받고, 오히려 전기차를 많이 만든 회사들이 크레딧이 남아 돌아서 더 초과해서 팔 수 있거나, 이제 크레딧을 다른 회사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정책은 어떤 동등한 평등권을 이제 위반하는 것이다. 그 한국과 US,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하에 외국 기업이든 자국 내 기업이든 동등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제도는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차 차량 만드는 회사들에게 어, 그 녹색 에너지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도록 이제 동기에 부여하는 그런 게 목적인 것이고, 그런 까닭에 이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순수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Not make sense다. 이렇게 코리아 타임스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보조금 50% 받냐 100% 받냐,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 정부와 그 사업자,
자동차 메이커 간에 어떤 또 다른 이제 그 크레딧 관련된 그런 제도가 또 있나 봅니다. 이 소비자가 모르는. 근데 이게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2021년 말까지 이 지금 얘기했던 제도의 최종 틀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2022년도에는 그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을 그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어떻게 잘 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벌금이 그 체납자에게 회사에게 2023년에 부과될 거고 어, 그 모인 벌금의 양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차들의 인프라 구축에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취할 수 있는 그 협정으로 압박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들어서면 이제 현대차도 좀 위기의식이 느껴질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그 규제 크레딧을 살펴보면은 제로 이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제로 배출 그 자동차 규제 요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 몇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또는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자동차의 판매 대수, 점유율 요런 것들 그것들 제한을 둬서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EV 차량을 만드는 그런 테슬라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연기관차를 안 만드니까 크레딧이 쌓이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맞추려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규제 크레딧을 벌기가 쉽지 않아서 규제 크레딧을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사가지고 그 페널티를 피하는 방법 요런 전략을 써왔다 그럽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규제 크레딧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너 다른 나라 규제 크레딧 차이나도 다 하는데 너 왜 안 해? 빨리 해! 라고 한다 그러면 규제 크레딧 도입하면 이제 현대, 기아차는 그 테슬라로부터 규제 크레딧을 사가지고 이제 그 내연 기관 차를 팔아서라도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개개의 새로운 그 에너지 친환경 차 같은 경우가 어떤 특별한 크레딧 수량을 이제 할당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소 퓨어스의 수소 시스템으로 동작한다거나 그 등급에 따른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전기의 그 출력 범위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의 기준 요건에 따라서 그 차량 한 대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의 그 성능을 내는 그 차량 같은 경우가 더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맥시멈 크레딧이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탄소 크레딧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50만 대 이번에 테슬라가 팔았잖아요. 50만 대당 크레딧이 6이라고 그러면은 6 곱하기 이제 50만 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크레딧만큼 어, 그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고 그 크레딧만큼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면 그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 탄소 크레딧을 남는 거를 조금 얻어다 사가지고 그거를 내연기관 차를 좀 만들어서 벌금을 안 내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 그 제로 이미션 규제가 도입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빨리 내연기관 차를 바로 판매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로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내려면 또 테슬라 같은 회사한테 돈을 주고 탄소 크레딧을 사와야 됩니다. 그 영업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도 중요한 기로에 놓인 거고, 미국이 압박하게, 지금 중국도
도입됐는데 한국은 왜 안 하냐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제 현대차도 위기감이 되는 거죠. 그럼 공장 같은 경우도 다 바꿔야 되면 내연기관차를 아예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내연기관차를 거의 사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게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기사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